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조명현 교수입니다. 저는 읽기, 독서, 문해력,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사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읽는 사람, 잘 쓰는 사람, 잘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교육자입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리터러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리터러시란 무엇일까? 우리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해보면, 이게 사실 간단하게 정의하기 쉽지 않은데요. 제가 한번 몇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면, 리터러시라는 거는 읽고 쓰는 능력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 능력즉 ability라는 거예요. 읽고 쓰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글을 읽는 법들을 배우고, 학교 다니는 내내 글을 읽는 법들을 활용해서 그쵸? 뭐 시험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항상 우리 학생들이 글을 잘 읽는가? 잘 쓰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글을 잘 쓰고 있는가? 읽고 있는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리터러시라는 거는 사실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방식이라는 건 어떻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읽고 쓰는가? 그렇죠? 문학작품을 어떻게 읽고 쓰는가? 설명문은 어떻게 읽고 쓰는가? 과학적인 글은 어떻게 읽고 쓰는가? 디지털 공간의 텍스트는 어떻게 읽고 쓰는가의 방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읽고 쓰는 방식은 무엇이고, 선생님이 읽고 쓰는 방식은 무엇이고, 어른들이 읽고 쓰는 방식은 무엇일까? 다양한 문화권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읽고 쓰는 방식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터러시는 또한 읽고 쓰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능력과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그 법을 알고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나 그거 해볼래 라는 태도가 없으면 리터러시라는 건 사실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긍정적인 태도, 동기,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터러시에서 읽고 쓰는 태도, 동기, 정서, 마음 이런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만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능력을 움직이게, 사용하게 만드는 힘은 태도, 동기, 정서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터러시는 읽고 쓰는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천은 영어로 하면 practi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인가? 글을 읽고 쓰는 일을 직접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타깝게도 글을 읽고 쓰는 일을 직접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글을 읽고 글을 써도 여러분이 글을 읽고 쓰지 않으면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글을 읽고 쓰는 것을 해보아야 그것을 경험해야 읽고 쓰는 법들을 배울 수 있게 되고 더 잘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읽고 쓰는 행위 자체가 매우 사회적인 실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리터러시는 읽고 쓰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식, 태도,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는 그 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매우 다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환경은 새로운 특징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텍스트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그런 텍스트들이 소통되는 환경과 맥락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텍스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일들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 어떤 것이 잘 읽는 것인가, 잘 쓰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달라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디지털 시대는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리터러시 환경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새로운 환경에 맞게 새로운 과제, 새로운 맥락,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인 우리 역시 새로운 능력, 새로운 방식, 새로운 태도, 새로운 실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의 리터러시 환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특징들에 맞게 우리가 대응하면서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는 그 환경을 비판적 분석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시대에 어울리는 리터러시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환경의 특징을 4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합 양식, 두 번째는 뉴미디어, 세 번째는 탈진실성, 네 번째는 AI 공존, 이렇게 봅니다. 자,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복합 양식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복합 양식성. 그러니까 복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라는 뜻이겠고요. 양식성이라는 것은 정보를 표현하는 어떤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양식성의 시대라는 것은 정보를 표현하는 형식, 방법들이 매우 다양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조화를 이루어서 출현되는 그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교과서도 보면은 문자만 있지는 않죠. 줄글로만 교과서가 이루어지지 않다고요. 그 안에 사파도 있고요. 이미지도 있고요. 그래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장치, 시각적 장치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훨씬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의 사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양식성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텍스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 디지털 시대의 문자 언어적 의미 구성과 소통은 여전히 중요하고 핵심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디지털 시대라고 한다고 해서 문자라는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고 정교한 의미, 의사결정 같은 것들은 문자 언어로 만들어진 텍스트에 기반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자 언어 이외에 다양한 시각적, 감각적, 공간적 소통 양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디지털 스마트폰 같은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참 현란하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그렇죠? 그런 텍스트들이 예전에는 참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들인데 지금은 누구나 그런 것들을 만들고 소비하고 유통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 복합 양식의 리터러시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양식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면서 글을 읽고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를 표상하는 그 양식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 속성, 그리고 그것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를 주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요구됩니다. 줄글 같은 경우에는, 문자 언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정교하고 정확하고 섬세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아주 규격화된 어떤 그 형식,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특별한 기술 같은 것들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역동적인 어떤 의미, 그쵸? 움직임,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양식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영상, 소리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그것이 줄글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정보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복합 양식의 텍스트를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니게 되면 우리가 하는 리터러시 활동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 글의 목적, 그 다음에 내가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그 가치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만들고 디자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도 그 텍스트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합 양식의 시대는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디지털 시대의 리터러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미디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뉴미디어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어떤 게 올드 미디어냐, 어떤 게 뉴 미디어냐, 어떤 게 전통적 미디어고, 어떤 게 새로운 미디어인가, 어떤 게 우리가 늘 써왔던 매체이고, 우리가 새롭게 사용하고 있는 매체인가, 이런 걸 정의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에 매체, 미디어라는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된 형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종이책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책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필터링, 다양한 어떤 선택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나 사실은 그 종이책, 책을 내고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것이죠. 방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 방송, 방송국이 있고, 그쵸? 방송을 제작하는 방송국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내용도 정하고, 형식도 정하고, 언제 어디서 그것을 송출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정합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독점된 형태의 미디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 이 세상,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 매체 미디어라는 것이 개별화됩니다. 아주 개별화되고 구체화돼요. 그래서 1인 미디어가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모두가 1인 미디어라고 사실 볼 수가 있고요. 이 미디어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매우 상호작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람과 사람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의미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매우 쉽고 빠르게 텍스트를 생산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셜미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쉽게 사진 찍고 있고 손가락으로 몇 가지 말들을 써서 하나의 여러분의 텍스트를 만들어서 바로 업로드, 포스트 할 수 있죠. 바로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tek스트를 생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어요. 아주 놀라운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뉴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좋은 읽기와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속성과 효과를 좀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가지는 특징들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미디어는 상호작용성이 더 크고, 어떤 미디어는 상호작용성이 적고, 어떤 미디어는 오롯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고, 어떤 미디어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나누기에 용이한 것들이 있고요. 어떤 미디어는 여러 가지 시각적 텍스트를 디자인하기 쉽게 만든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적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으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 다양한 텍스트들을 접하고 또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좋은 공부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리터러시 활동의 주체성과 확장성을 증진시키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인정신을 갖고, 그렇죠? 주도성을 갖고서 다양한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생산하고 소통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간의 리터러시 활동이 굉장히 확장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디지털 시대의 또 하나의 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약간 좀 슬프기도 해요. 저는 그것을 탈진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진실성이란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읽고 쓰고, 그쵸? 활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우리가 본 것들, 들은 것들이 진실하다는 전제를 갖고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고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의 디지털 시대의 정보 환경, 리터러시 환경, 의사소통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들이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가정, 학교, 도서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우리가 글을 읽고 쓰기에 참으로 안전한 공간이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은 모두 전문가들에 의해서 골라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읽더라도 그 공간 안에서 읽으면 좋은 공부와 좋은 배움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디지털 공간의 정보들을 생각해 보세요. 삶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허위 정보, 유해 정보, 가짜 뉴스가 매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생산되고 소비되고 유통되는 시대입니다.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생긴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정보의 홍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된 정보, 가치 있는 정보, 유용한 정보는 오히려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 이상의 비판적 리터러시가 좀 필요해요. 즉 정보의 내용, 형식, 언어, 디자인, 출처,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용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글을 잘 이해했다, 내가 잘 읽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에요.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글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맥락을 통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탈진시성 시대에 이런 비판적 감각을 갖고서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면 우리의 리터러시 경험의 어떤 진실성,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AI 공존의 시대, 즉 AI와 인간의 공존의 시대, 기계와 인간의 공존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AI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이 리터러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최근에 이제 챗 GPT와 같은 어떤 생성 AI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리터러시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전에 리터러시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텍스트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AI가 텍스트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우 복잡한 시대가 된 것이에요. 이 AI라는 것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설계되고 작동되는 것인데 글을 읽고 쓰는 일이 더 이상 인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어떤 프롬프트를 주고 그렇죠? 어떤 지시를 내리게 되면 AI들이 정말 인간보다 훨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좋은 글들, 텍스트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AI가 정말 아름다운 글들,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사람다운 그런 글들, 텍스트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항상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직접 생성 AI를 많이 써봤지만 매우 정교한 기계이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많고요. 때로는 매우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리터러시를 갖추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하고 도전적인 문제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AI와 인간의 공존의 시대에 정보를 기억하고 인출하고 운영하는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리터러시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리터러시가 정보를 기억하고 인출하고 운영하는 그런 범위를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 텍스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텍스트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텍스트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리터러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리터러시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가치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기회와 가능성을 통찰하고 동시에 그 기회와 가능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질문과 성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리터러시, 특별히 우리에게 각성된 의식과 성찰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 수 없고요. 그렇게 의식과 성찰을 통해서 읽고 쓰는 행위, 그것은 모든 인간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디지털 시대의 리터러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